자, 이제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험 설계사는 일사전속주의가 채택이 되는데 교차 모집 설계사 같은 경우는 그것의 예외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속 보험회사 이외에 한 개의 다른 업종을 선택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2008년 8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Z생명에서 A생명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교차 모집일까요? 자, 생명에서 생명으로 간 것은 교차 모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Z생명에서 A손해로 갔다. 이런 경우에는 교차 모집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 설계사 분께서요, 다른 한 개의 재산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교차 모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교차 모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해보험 모집을 하려고 하는 생명보험 설계사 분들께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손해보험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생명보험 설계사면 손해보험 시험 봐서 합격하고 연수과정 이수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교차 모집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보험설계사 협회에 등록할 이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부분은 틀립니다. 그래서 교차 모집 설계사도 협회에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대리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대리점, 자, 우리 금융위원회 등록이 됐었죠. 그리고 보험협회에서 그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럼 보험 대리점을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보험 대리점은 일사전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위 종목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재산보험, 마지막으로 간단손해 대리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형별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형은 전속이냐 비전속이냐. 그래서 전속은 한 회사랑만 거래를 하는 경우고요. 비전속은 여러 회사랑 거래를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영위 업종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전업, 겸업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주체별로 분류를 하자면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여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전속 대리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린 거죠. 비전속 대리점이라고 한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험 대리점의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보험 대리점은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도요, 보험 설계사분들과 마찬가지로 신규자와 경력자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자격시험 합격해야 되고 등록교육 이수해야 돼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는 몇 년이었죠? 1년이었죠. 자, 그리고 과거에 보험을 영업한 경력이 있다라고 하다면 보험 대리점은 4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자, 그로부터 등록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요, 연수과정 유효기간 마찬가지로 2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 대리점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법인 대리점은요, 개인인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자격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유자격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법인 대리점이니까요, 상법상 회사의 설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가 있겠죠. 법인이니까 감사는 판매를 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자,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은 최근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손해 대리점은요, 한 개 내지 두 개의 보험 종목만을 간단한 상품만을 파는 경우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 판매 중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 주택에 중개를 하는데요. 주택화재보험만 판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가 간단손해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요. 우리 간단손해 대리점은 자격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만 이수하시게 되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봐야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험연수원에서 열리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교육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 안에는 외부 교육 시간 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보험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손해보험 등록 제한 사유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보험 설계사나 보험 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다. 그 경우에 보험 대리점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중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에요. 그러면 보험 대리점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사, 중개사, 임직원이라면 그만두고 나서는 보험 대리점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중 등록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국가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자, 모집할 등록 제한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영리 법인단체 제한됩니다. 그리고 화물차 운송사업자 등록 제한되고요. 다단계 판매업자, 그리고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자 제한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요. 중고차나 수입차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 대리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계약 대리점이라고 해서 자기나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계약이 100분의 50 이상, 그러니까 매번 50%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자기계약 대리점이라고 하는데요.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 제한 사유는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예탁입니다. 보험대리점은요,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영업보증금 예탁 한도가 얼마인지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보험대리점은 개인대리점이 있었고 법인대리점이 있었죠. 자, 개인대리점은 1억 원, 법인대리점은 3억 원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는요,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보증금 예탁의 금액을 좀 증액하라고 명할 수 있고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예탁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험대리점 업무 폐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등록을 하게 되고 체결을 하게 되고 해지를 하게 되고 폐지를 하는 과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가 업무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업무 폐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여러 회사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회사에 대해서만 폐지 동의서를 받아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 개 회사 전부의 폐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대리점이 폐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때도 직접 찾아와서 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폐지를 신청할 때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서류는 바로 업무 폐지 동의서입니다. 그때 전부의 폐지 동의서가 필요하다라는 게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져와야 되고요. 보험대리점은 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대리점이 직접 업무 폐지를 할 경우에 보험 체결 회사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랑 체결했다면 그 회사의 모두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험 대리점 등록과 취소 및 업무 정지인데요. 자,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으로 등록한 이후에 등록 제한 사유가 되었다?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